4월 4일 장전시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우선 미국 민간 고용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의 3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 14만 8천 건을 능가하는 18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장전에 발표하기 때문에 하락 출발이 나왔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고용이 세다. 네,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금리가 5%예요. 5%인데 완전 고용에다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완전히 지금 황금기죠.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리스크를 지기 싫으면은 미국 국채 사면은 5%씩 이자 줍니다. 그런데 고용도 좋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국이란 정말 이 특이한 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고용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이 보스틱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 연말에 한 차례 예상한다. 지금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한다는 오케이인데 이게 세 차례에서 한 차례까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연초에 7차례 나왔습니다. 7차례. 최소 4차례에서 7차례 금리 인하를 올해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최소 한 차례에서 최대 3차례까지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을 감히 예측하지 마라.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좀 시장이 많은 변동성이 나왔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다행인 점이 국채금리가 소폭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중에서 인텔이야 뭐 실적 좀 부담감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인텔은 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DB 하이텍입니다. 인텔은 사는 게 아니라 원래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행히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D램 반도체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D램 반도체 전 세계 80%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 20%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사상 최고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가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도 네, 그냥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만 나왔다.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내일 고용지표 발표까지 미국의 고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제가 요새 리스크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맨날 이 주식시장 이 선물 가격 확인하면은 웃음밖에 좀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란 게 안전자산이 아니죠. 리스크가 있는 투자자산이죠. 네, 리스크가 있는 투자자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은 리스크가 있나요? 금은 리스크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투자자산이죠. 네, 그 현물의 가치로 워낙에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은 여러분들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금 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이자 주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금 대신에 그래서 국채금리라든가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사는데, 금 가격이 역사상 2,300달러 처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최고치고 뉴욕 증시도 최고치예요. 지금 이 웬만한 지표들이 다 최고치입니다. 다 옥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상에 있는 이 지표들이 언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이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전해지는 거고,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다? 불확실성.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서 울부짖었죠.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다. 근데 이게 막 1, 2%대 큰 반등보다는 그동안 과대납폭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PBR 테마에서 바이오 반도체인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반도체는 작년 6월부터 계속 그 주도주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저 PBR,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우리 반도체 종목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다른 종목도 순환매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순환매가 힘들다면은 반도체만 사셔도 됩니다. 네, 금요일날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멸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턴어라운드하고 흑자 전환까지 기대된다면은 최소 2분기까지는 실적 랠리 이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좀 리스크가 터졌는데, 새마을금고가 뭐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는 원래 작년에 끝냈어야 됐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보시면은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 지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작년에 이거 터트렸어야 했어요. 이때 정부가 뭐였습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대 지원해버렸죠. 작년에 SBB 사태 있고 그때 새마을금고 같이 터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 터트려버리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프레드 파이낸싱.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융권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프레드 파이낸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같이 터질 수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덮어버렸죠. 근데 이번에 터진 이슈가, 이렇게 뉴스 나온 이슈가 제 생각에는 정치권과 문제가 있다. 이게 뭐 터졌습니까? 지금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가 여러분들 11억을 대출받았어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거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불법 대출이냐 아니면 편법 대출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11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죠? 자녀 학생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수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터트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정치인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테마주 올렸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댓글 달리는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그냥 선택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 테마도 올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이거 제가 민주당 관련돼서 안 좋은 기사 올린다고 해가지고 또 국민의힘 또 편드냐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자치네. 자, 아무튼 이런 리스크가 더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새마을금고 터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은행들 관련해가지고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이 한 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면은 대체해야 되니까, 시중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국채금리가 소폭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자,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서한 계속 보냈죠, 옛날부터 골드만삭스는. 그리고 모스탠리는 천연가스 공급과잉이 최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가스 가격이 좀 떨어져라. 이게 미국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란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시면은 나만 좋아. 치트키라는 게 있죠. 미국은 치트키 친 나라거든요. 천연가스 매장량, 유가 매장량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자기도 안 파내는 겁니다. 아주 나쁜 나라죠. 아무튼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 유가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수출 국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에 대한 좀 조정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미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뉴스가 이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되면은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발언했는데, 그 다음 뉴스가 바로 미국 경합지 7곳에서 6곳이 트럼프 우세. 이래 되면 여러분들 우리 11월 달에 또 큰일 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 대통령 대선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증시 연중 최고점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 슬슬 모아나가 해야 되나.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빨리 방위 부담금 더 내,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경협조 살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정은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정은이 만나러 DMZ 한번 방문하면은 경협조 연상, 그때 50개 상한가 50개 나온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상한가 50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협주들.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2차 미국 북한 정상회담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했을 때 그때 상한가 50개 나왔어요, 경협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트럼프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주식시장이.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대만에서 지진이 났지만은 제가 마감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이 TSMC 공장이 대부분 왼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다만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좀 생길 수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제품을 만들 때 TSMC 제품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제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빠지면은 완성 제품이 늦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증시에. 다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텔레그램 리딩방에 좀 들어가지 마세요. 요새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냥 텔레그램을 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은 채팅이 수정이 가능해요.
텔레그램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뭔가 뭐 이런 텔레그램 어플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발 좀 그만 속아라. 이게 지금 180억이 아니고 이게 조 단위도 있고 180억짜리도 있고 90억짜리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역대급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속는 게 더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과 사기꾼의 환상의 콜라보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만 좀 속으시고. 네,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자, 테슬라는 자, 구개나임 또 보고가 향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10개 정도거든요. 그 IB 포함해가지고 월가 운영사들 포함해가지고 그냥 테슬라 목표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차량 인도대 수도 크게 하락이 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1분기가 이 38만 대가 나왔잖아요. 이게 와, 만약에 여기서 꺾여가지고 저 다시 이제 2022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주가가 그대로 반대로 역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좋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있는 주소 또 있습니다. 네이버 종토방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여러분들 종토방도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정신병자들 소굴인데 들어가서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종토방이다. 자, 그리고 세력들도 종토방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뭐 큰 일정은 없지만은 중국, 홍콩, 대만이 휴장을 합니다. 휴장을 하기 때문에 좀 증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줄어든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고 오늘 장전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